안녕하세요. 볼만차 기자들입니다. K리그 역사에 수많은 레전드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최고는 단연 이 선수가 아닐까 좀 싶습니다. 라이언킹 이동국. 이동국 선수가 전격적으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사실 좀 깜짝 놀란 팬들도 많았을 텐데요. 네. 화려했던 데뷔부터 뭐 시련, 굴곡, 많은 이들의 박수 속에 떠난 은퇴까지 이동국 선수의 현역 발자취를 저희 볼만찬이 사진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가면서 네. 이동국 선수의 은퇴를 한번 기념해 봤습니다. 일단 이동국의 데뷔 때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동국은 1998년 당시 19세의 나이로 진짜 이런 표현이 좀 진부하지만 혜성같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 정말 그랬죠. 네, 리그에서 11골을 터뜨리는 말도 안 되는 활약을 펼쳤고요. 프랑스 월드컵 네덜란드전 대포할 슈팅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맞아요. 네, 이 슈팅에 반한 팬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그때 오빠 부대가 형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때 SES를 좋아해서 네, 그런 연예인 잡지를 많이 모을 때였는데 네, 처음으로 축구 선수가 무슨 하이틴 이런 거에 일면 나올 때였어요. 아 일면에. 네, 그 표지 모델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는 안정환도 있었으니까. 안정환, 고종수, 트로이카. 그렇죠. 예. 그때 안정환, 박성배랑 그 K리그 신상을 다퉜는데 약간의 이거 월드컵 프리미엄이 조금 더해지면서 신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당시 기사를 보면 재밌는 대목이 많이 나와요. 아마 요새 그 감성으로는 좀 표현하기 어렵지만 허벅지 굵기가 웬만한 처녀의 허리둘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20 몇 인치였죠. 25인치, 뭐 예. 26인치 했으니까 그 허벅지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고 그러죠. 예, 그런 표현이 있었고 매니지먼트 회사까지 따라붙은 신세대 스타 예, 이런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동국의 포항집은 항상 열려 있었다 그래요. 기자도 하도 많이 찾아오고 뭐 축구계 관계자도 많이 왔기 때문에 항상 열린 집의 그 안에서 이동국이 그 대형 스타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젊은 팬들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네. 정말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진짜 방송도 많이 나오고 말씀드린 대로 네. 아이돌급 인기 진짜 정말 해성같이 그 고종수, 이동국, 안정환, 트로이카는 정말 한국 축구의 지형도를 바꿨다고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네.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뭐 이거 좀 재밌어서 갖고 왔는데 지금 뭐 5아이 아빠잖아요. 근데 이제 20살 청년 옆에 박동혁 감독인 것 같은데 절친이죠. 절친이죠. 네. 예, 이 약간 그 미국에서인가요? 교민의 아이를 받아봤는데 지금 당황하는 거 보십시오. 예, 이때만 해도 이랬습니다. 이때가 아마 시드니 올림픽 준비하는 과정일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근데 지금은 뭐 능수능란하게 육아를 하고 있는데 이때만 해도 좀 순수한 청년이었다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갖고 왔고요. 예, 다음 사진을 보시면 뭐 이제 익숙한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예, 등번호 20번 그리고 19번을 달고 올림픽 대표팀과 축구 대표팀에서 맹활약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데뷔해부터 그냥 이 선수는 국가대표였어요. 맞아요. 예, 이제 10대 국가대표를 국가대표와 청소년 대표를 동시에 했었던. 그렇죠. 예. 뭐 그 다음에도 그런 선수도 있긴 했지만 이동국 이거 시초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혹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아. 예, 2000년 한 해에만 제가 어젯밤에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 국대와 올대 다 합쳐서 16경기를 뛰었더라고요. 와, 리그 경기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리그 경기는 오히려 8경기. 그러니까 포항은 이동국을 많이 못 봤어. 항상 국가대표 경기에 많이 나서니까 포항 경기보다 그 국대랑 올대 경기를 2배 이상 많이 뛴 그런 시즌이었고 이때는 정말 많이 뛰어서요. 이동 네. 선수 이때 사진을 보면 전부 다 무릎에 테이핑을 하고 뛰었어요. 예, 정말 혹사를 많이 당할 그 시절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때도 그래도 멋진 골, 뭐 발리슛부터 해서 그 좋은 득점력으로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이때 시드니 올림픽 때 기억이 나는 거는 그리고 좀 타격하고 있잖아. 어, 올림픽. 저는 약간 이상해. 축구 매니아라 게으른 축구 천재 있잖아요. 네, 팬들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시드니 올림픽 당시에 음. 이동국 선수가 처음에는 많이 안 뛴다고 공격형 미드필더를 본 적도 있어요. 정말로. 누구 감독 때예요? 허정무 감독 때. 예, 예. 그런데 이제 진짜 안 그거를, 어울린다. 예. 다시 이제 왜냐면은 결정력은 있는데 안 되니까. 근데 그 뒤로 이제 다시 한번 포워드로 갔었는데요. 네. 어쨌든 뭐 정말 많이 뛰고 물론 그 이때부터 또 욕도 많이 먹었어요. 기대보다 성장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요. 네. 항상 근데 그때 스트라이커가 욕 많이 먹던 시절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1994 월드컵 때 볼리비아전부터 해서 그 선배들도 몇 골 못 넣기만 하면 욕 먹던 시절에서 이제 피어 올랐으니까 이동국도 많이 욕이 먹었죠. 그래도 많이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예, 네. 예. 한국 그 스트라이커 계보를 잇는 선수이면 분명했죠. 네, 피지컬 자체가 일단 유럽이었어요. 압도적이죠. 네, 압도적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국가대표에서 활약하고 시작하고 K리그에서도 지금 최고의 주가를 올리다 보니까 약간 한번 해외 나가보자 이런 마음이 좀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001년에 베르더 브레멘 독일. 독일 분데스리가로 이제 반년 임대를 떠납니다. 당시 그 SBS가
브레멘의 분데스리가 경기를 고정 편성했었거든요. 그것만 봐도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이 리그 전체를 뭐 중계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동국만 보여주겠다. 맞아요. 이동국 좀 지켜봐라. 근데 이동국은 생각보다는 조금 그 성과를 거두지 못했죠. 이때 브레멘의 투톱이 너무 강력했어요. 기억 누구예요? 아일톤, 피사로. 아 피사로. 서드 스트라이커가 라데였어요. 라데. 근데 브레멘이 당시에 어쨌든 뭐 이동 선수가 독일 가는 과정은 약간 그 대한축구협회 그 유소년 프로젝트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멘은 상당히 기대를 한 것도 사실인데 어쨌든 뭐 워낙 스트라이커 경쟁이 치열했었기 때문에 좀 고생을 좀 했죠. 와 뒤에 있는 감독 샤프 감독인가요? 맞습니다. 예. 진짜 오랫동안 브레멘을 이끌었던 감독인데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 감독 체제해서 자리를 크게 잡지 못하고 근데 나중에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뭐 축구화 밑에 쇳봉을 깔기도 하고 그래서 따닥따닥 소리 나게 그러니까 경기장 말고 경기장 가는 길에 그렇게 해서 좀 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사실 그렇게 크게 기가 죽지 않았다. 본인이 기가 죽어서 네, 다시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돌아오자마자 또 나가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음에 나갈 때까지 거의 5년 넘은 시간을 좀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다리다가 2007년 1월에 다시 기회가 찾아오죠. 영국 미들즈브러. 아 사우스게이트 젊다. 네, 사우스게이트 감독입니다. 잘생겼네요. 네, 영국 미들즈브러에 입단하면서 네 번째 한국인 프리미어리거가 됩니다. 이때는 한국인 기자들도 그 미들즈브러 많이 가면서 이때도 뭐 프리미어리그 이동국에 대한 취재가 좀 치열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도 미들즈브러에서도 데뷔전에서 뭔가 활약이 좀 괜찮았는데 골대 맞고 나왔어요. 골대 맞고 나왔는데 그게 왜냐면 제가 음. 그 경기를 취재를 갔었거든요. 아 진짜? 나 그때 영국에 살 때잖아요. 통신원 할 때. 끝나고 인터뷰도 했어요?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골대 네. 장면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포인트가 그 골대 맞은 장면이 뭔가 상징한 게 아닌가. 유럽 무대가 이렇게 쉽지 않구나. 근데 이때 이동 선수 몸 상태가 진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부상 이후로 풀타임도 한 경기도 뛰지 않고 여기 와서 네. 세계 최고의 리그를 왔으니 당연히 좀 아쉬운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고요. 네. 이동 선수도 이때 당시에 굉장히 몸고생 마음고생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아까 뭐 5년 넘게 기다렸다고 했는데 그때도 시련이 있었죠. 2000년, 2001년만 하더라도 그냥 한국 축구 앞으로 10년은 이동국이 먹여 살린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리고 히딩크 감독이 부임한 이후로도 줄곧 발탁이 됐잖아요. 그런데 2002년 한일 월드컵 최종 명 엔트리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네, 유니폼 사진까지 찍었어요. 저 뒤에 보시면 나오는데 그 대표팀 유니폼 새로운 유니폼 사진도 찍었고 경기를 열심히 준비했지만 마지막에 그 경쟁에서 밀리면서 엔트리에서 빠졌죠. 그래서 나중에 방송에서 얘기하기를 이제 가장 힘들었던 순간으로 뽑기도 했고 뭐 술로 지새웠다, 경기를 보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뒤에 그래도 이 중간에 또 그것도 있었죠.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 네. 주장원장을 차고 우승을 차지했으면 이제 군대를 뺄 수 그렇죠. 있는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기억합니다. 이영표 선수가 네가 가라? 승부차기를 군대 가라 슛으로 골대를 맞히는 바람에 네. 그것도 시련이 컸어요. 그때 뭐 또 리그에서 막 이상한 걸기에도 걸리고 그렇죠. 어쨌든 상주에 가서 뭐 잘 풀리긴 했지만 어쨌든 뭐 말씀 이제 해주신 이제 독일 네. 월드컵도 좀 아픔이 많았었죠. 그렇죠. 독일 월드컵 앞두고도 여기 이때는 나올 수 있겠지. 근데 이때 나이가 최전성기였어요. 실제 경기력이 가장 좋았고 그렇죠. 본인 스스로도 이때가 최고의 경기력이었다. 내 축구 인생에서 가장 잘할 때였다라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또 보십시오. 근데 그 4월 달이었던가요? 소속팀 경기 중에 무릎을 다칩니다. 이 스프링클러를 밟았나 그랬을 거예요. 예.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본인이 직감을 했죠. 표정으로. 월드컵 못 가겠구나.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좀 뾰루퉁한 표정으로 독일의 재활을 받으러 가는 그런 독일의 월드컵을 갔어야 되는데 네. 재활을 받으러 갔으니 그러니까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때, 게다가 독일은 또 브레멘 때문에 또 그렇게 좋은 기억도 아닐 텐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만에 이 약간 뭐 하얀색인가요? 뭐 약간 노란빛 나는 머리 색깔을 기억하는 회색. 팬들도 기억하는 팬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쓰러졌다면 저희가 이동 선수를 저희가 조명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보통이면 여기서 약간 좌절을 해, 그죠? 2008년이죠. 그러니까 미들스버로 실패하고 나서 이제 성남으로 갑니다. 사실 포항이 원했었지만 성남으로 갔는데 외국인 선수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당시 김학범 감독과의 전술적 마찰 때문에 뭐 다툼도 좀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전력외로 분류가 됐는데 다들 이제 이동국 끝났다. 이때였는데 웬걸 2009년 이제 조재진 선수가 간바로 가면서 이제 공백을 메울 선수 찾았는데 최강희 감독이
이동국을 픽하면서 콜을 합니다. 그 30이었으니까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김상식과 함께 전북으로 갔는데요. 그때 뭐 팬들 입장에서는 최강희 감독이 미쳤냐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사실. 네. 와, 최강희 감독의 안목은 정확했습니다. 정말 신의 한 수가 됐고요. 루이스 애닝요, 최태혁 등의 지원을 받고요. 무엇보다 최강희 감독의 무한 신뢰 속에 예전의 기량을 찾으면서 2009년 K리그 득점왕 MVP에 등극했습니다. 제2의 전성기는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2009년에 기자 생활을 시작해갖고 처음 본 게 전북의 우승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동국이 항상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선수인 줄 알았어요. 항상 우여곡절 없이 우승만 하던 선수였구나. 근데 알면 알수록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때가 좀 2009년에 시작이 됐죠. 네. 2010년에 또 이 얘기가 또 재밌습니다. 극적으로 밟은 월드컵. 네. 사실 전북에서 이제 부활을 해서 2009년에 대표팀 재발탁 여론이 막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그렇죠. 마침 또 이근호 선수가 최종전 선수 잘했는데 막판에 부진하니까 허정무 감독이 이제 이동국 선수를 2년 만에 전격 복귀시켰죠. A매치에서 꽤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쟁력을 과시했는데 에콰도르전인가요? 그때 또 부상으로 또 못 나올 수도 있다 이랬었는데 회복에 성공하면서 극적으로 월드컵 행에 갔죠. 이 경기입니다. 팬들이 짤로도 엄청 많이 도는 그 경기인데 16강 우루과이전 후반 15분 그라운드를 밟으면서 마지막 기회를 잡았죠. 12년 동안 이제 벼르고 별렀던 월드컵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까지 월드컵은 이동국에게 미소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후반 42분이었죠. 박지성의 패스를 받은 이동국이 이제 골키퍼 가랑이 사이를 노리는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 볼이 골라인을 넘기 직전에 우루과이 수비수가 걷어내잖아요. 네. 이게 그토록 회자되는 이동국의 물회오리 슛. 그래서 맨날 나오더니 커피밴에 네. 마이 선샤인 뭐 있잖아요. 예. 맨날 나오는데 네. 진짜 내가 생각했던 월드컵이 아니었다는 말과 함께 두 번의 월드컵. 근데 불과 출전 시간은 51분밖에 되지 않는 월드컵과의 인연이 어찌됐건 끝이 났습니다. 야, 근데 이 정도의 레벨의 선수가 51분이라는 것 자체가 이 당시에 기록이 있었더라고요. 그때 아까 12년 말씀드렸잖아요. 네. 월드컵 사이에 텀이 가장 길었던 선수 중에 하나래요. 첫 발탁 이후에. 그러니까 1998 다음에 2010이었으니까 대단한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그래도 K리그에서는 여전히 최고의 선수로 활약을 했죠. 기록의 사나이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기록을 보였는데요. 네. 2011년 제가 계속해서 열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3월 개인 통산 100호골을 성공시키고요. 2012년 3월 성남과의 개막전에서 2골 넣으면서 개인 통산 117골로 K리그 통산 최다골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2011년 도움왕을 차지하면서 이제 도움에 눈을 떴잖아요. 네. 그러면서 2014년 7월 K리그 역사상 세 번째로 66시 클럽에 가입을 했고요. 같은 해 8월 포항 원정에서는 전북 소속으로만 100골 넣었어요. 한 팀에서 100골을 넣은 선수는 네. K리그에서 네 번째밖에 없고요. 이해 이제 13골로 팀을 다시 우승으로 이끌면서 2009년, 2011년에 이어서 세 번째로 MVP 수상하면서 K리그 최다 MVP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고요. 네. 2015년 또 한 번 우승을 차지하면서 또 MVP에 오른 이동국은 2016년 공격 포인트 250개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30호골 고지를 밟았습니다. 네. 당연히 다 최초고요. 2017년 9월이었죠. 포항전에서 1골 2도움을 기록하면서 K리그 첫 77시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10월 29일이죠. 제주전에서는 대망의 200호골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에 이동국은 10골을 넣으면서 9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고요. 2018년 10월 수원전에서는 K리그 통산 500경기 출전 기록 세웠거든요. 11월 10일 제주전에서 502경기로 김기동을 제치고 필드플레이어 최다 출전 기록을 세웠습니다. 2019년 3월 베이징 고아전 득점으로 아챔 역사상 득점 단독 1위 37골로 1위에 올랐고요. 6월 상주전에서는 전북 유니폼을 입고 200호골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7월 대구전에서는 전북 소속으로 60번째 도움을 달성하면서 K리그 최초로 단일 클럽 66시 클럽 가입했고요. 10월에는 300 공격 포인트를 세웠고 2020년 5월이죠. 수원전에 득점을 기록하면서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에 모두 골을 넣은 선수. 네. 전 세계에서 질라탄이랑 이동국밖에 없었대요. 네, 그런 기록을 세웠다고 하고요. 네. 전북 소속으로 7번의 리그 우승, 한 번에 미우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 7번의 리그 우승, 한 번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거머쥔 이동국. 명실상부 K리그 최고의 레전드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야, 개인 트로피도 참 많이 탔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불멸의 기록은. 이동국은 MVP, 신인상, 득점상, 도움상을 모두 차지한 K리그 역사의 유일한 선수고요.
대표팀과 소속팀에서 지금까지 뛴 공식 경기가 844경기로 KFA, 대한축구협회가 집계한 이래로 한국 선수 최다래요. 본인도 이 기록이 가장 값지다고 얘기를 했었죠. 득점보다는 출전이라고. 네. 대표팀 소속팀에서 모두 344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 역시 압도적 1위입니다. 이동국이 그러니까 1998년 아시아 19세 이하 청소년 대회를 시작으로 U20 월드컵, 아시안 게임, 올림픽, 아시안컵, 월드컵,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클럽 월드컵까지 모든 메이저 대회에 나선 유일한 선수고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도 나섰고 독일 분데스리가도 나섰으니까 정말 선수로서 나갈 수 있는 거의 모든 대회는 다 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1998년 처음 A 대표팀 발탁된 이래 2017년이죠.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에 출전할 때까지 무려 20년간 대표팀에 몸담으면서 최장기간 대표팀 발탁 기록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U19 월드 아시안 선수권, 그다음에 아시안컵,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까지 AFC 주간 3개 메이저 대회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아시아의 유일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국을 지금 떠나 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맞습니다. 네. 네. 아쉽다. 굿바이 라이온킹이라고 저희 제목을 지었는데요. 네. 이동국이 26일이었죠. 자신의 SNS에 이제 아쉬움과 고마움이 함께했던 올 시즌을 끝으로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았던 그라운드를 떠나기로 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은퇴 사실을 알렸습니다. 28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은퇴 기자회견 열렸잖아요. 몸 상태는 좋지만 정신이 약해져서 은퇴한다. 난 너무 간지나는 말이었어요, 진짜. 나는 더 뛸 수 있지만 진짜 최고의 위치에 있을 때 이제 물러나겠다는 뜻이잖아요. 레전드다운 소감을 전했는데요. 아버지 이야기할 때 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어요. 근데 기자회견에서 은퇴 경기에서 트로피를 들 수 있는 선수가 몇이나 되겠냐. 나는 행복한 선수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전부, 최강희, K리그, 가족, 그리고 팬들에 대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동국 선수는 1일 대구전을 끝으로 영역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진짜 이거 뭐 거의 위키에서도 이거는 손꼽히는 그런 스토리인 것 같아요. 이거 다시 쓰라고도 못 써요, 이 스토리는. 맞아요. 네. 이동 선수가 대단했던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2009년에 이 선수가 항상 꽃길만 걸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동국 선수의 축구 인생 잘 보면은 잘생긴 외모 그리고 그 화려한 인기와 다르게 굉장히 굴곡이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넘었던 시련도 많고 부상 공백도 많았고 사고를 친 적도 있고요. 이거를 모두 넘으면서 지금 최고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이동국 선수 더 대단하고 그리고 이 모든 사실 K리그 한국 축구 역사에서 중요했던 부분은 어쨌든 해외에서 뛰거나 혹은 대표팀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게 좀 큰데 이동국 선수는 K리그에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통해 레전드 반열에 올랐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K리그의 역사를 새롭게 바꾼 선수가 아닌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더 대단한 찬사를 받고 더 큰 박수를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동국 떠나지만 이동국이 전북을 남겼잖아요. 전북이 이런 팀이 아니었습니다. 2009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일개 지방 구단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은 뭐 K리그 리딩 클럽으로 자리매김했잖아요. 그리고 이동국이 떠나도 전북에는 영원히 이동국이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동 선수님 뭐 지도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도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동 선수 계속 K리그 언저리에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동 선수 K리그 발전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저한테 즐거워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뻘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